안녕하세요. 에, 잘 지내셨습니까? 학교가 뜻하지 않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돼서 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비대면을 만나게 됐습니다. 입시상권 풍수연구의 김기학 교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에는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했죠. 제가 그날 에, 또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지 못하고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가급적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지상권 풍수연구 7주차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5주차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서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하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간에 뭐 앞에 부분 하다가 못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풍수의 이론의 한계와 지향점이라는 것을 제가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현재 여러분들한테 띄우는 이 PPT 파일하고 똑같은 이제 내용일 겁니다. 현대풍수의 이론의 한계점과 지향점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대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양에는 양택풍수에서 세 가지 풍수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양이택과 형공토 풍수와 또 양택사묘 또는 동서사택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풍수 이론들이 가지고 행하는 기륭의 이론들은 기준들은 인간의 인위적인 이제 상수학의 근원을 둔 것이 있어요. 상수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음양이라는 것을 만들고 음양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따른 또 오행이라는 또 에너지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예, 실제는 이제 음양이택법은 실제는 이제 이런 거죠. 예, 이제 음방향, 그러니까 음향으로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는 것은 이제 해작축 방향이겠죠. 해작축 방향으로 내가 집을 졌다 가면 내가 집을 지는 논리는 끊임없이 해작축 방향으로 커져 가야 된다라는 또 그런 논리고 형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주역 8캐를 또 근간으로 해서 또 20년마다 운이 또 계속 또 바뀐다라는 또 이론을 가지고 또 설명한 이론이고 동서사택법은 구성에 의해서 구성 8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비유를 해서 질과 흉이다라는 얘기하는 이제 이런 에,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자연학이 아니라 흡사, 점학에 너무나 가까운 것이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서 비록 형용법에서 주장하는 공간의 에너지는 시간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는 그런 이론은 탁월한 것이지만 개별적인 인간의 성향과 건강에 맞춰서 주택을 조성하거나 또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또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게 또 형용법의 또 그 이론의 한계점이고 또 동서사택법도 뭐냐면 동서사택법에는 낙서 구분법에서 생기북독 생기북도법은 구성위입니다. 구성법을 적용하여 주택을 기능에 또 말하여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기방이면 안 좋다. 천을방이면 좋다. 이런 내용이죠. 이러면서 이때 이제 대문과 사랑방과 부엌의 이치에 이건 이제 예, 예, 조는 부엌, 또 문 하면 대문, 주는 이제 사랑방 이걸 얘기하는 조주문의 위치에 이제 주목을 하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생기 방향이라든지 천을 방향이라든지 보기 방향이라든지 복덕 방향이 들어가야 반드시 좋다. 사길방에
들어가야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이거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또 동택이다. 동서사택법이니까 서택이다. 이 정하는 기준은 사람의 나이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나이가 똑같다고 하면 기록은 똑같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은 개개인의 성향에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예컨대 제가 이제 58년 개띠인데 58년 개띠를 살아가는 사람이 올해 무슨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올해 기록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퍼펙트하게 맞지 않으니까 여기도 이론의 한계가 있다. 이제 이거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이것도 또 무리가 있다라고 또 제가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음양이택법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돼요. 음양이택 주택을 진송방과 술건방 사이를 경계점으로 진술방과 술건방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을 얘기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지구가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펜이 작동을 어, 예.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예. 여기가 진순 방향이고 이게 술건 방향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이쪽은 양택이고 이쪽은 음택이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이를 경계점으로 24방위를 음택의 12방위, 양택의 12방위, 이제 요것의 12방위, 양택의 12방위, 또 음택의 또 12방위, 음택이 이렇게 12방위, 이렇게 12방위로 이제 구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음양이택에서는 양택의 주택은, 이렇게 양택의 주택은, 이제 여기다가 집을 진 거죠. 예, 양택의 주택은 어떻게 해요? 예, 음방위가 끊임없이 반대편이 높고 웅장하야, 예, 점점 더 커져야 좋다고 얘기하고 음택의 주택은 또 이쪽에 있는 주택은 또 이쪽 방향이 또 끊임없이 높고 커야 크고 웅장해야 이제 뭐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이론은 인간의 주택은 자신의 거주지 맞은편을 지속적으로 건축하여 대문에 해당하는 장소를 높이고 넓히고 높여야 된다는 이론으로서 이런 이론은 사실 고대에 아주 빈번한 전쟁 문화, 그러니까 대문이 높고 막 넓고 하다는 것은 전쟁 문화에서 방어 체계 풍수 수단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퍼펙트하지 않다. 비록 가장 저 뭐야 양택에서 오래된 이론이지만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양의 풍수 이론에서 전해오는 이런 이제 주택 이론들은 아주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펙트한 이론이 없다는 얘기죠. 어, 그것은 상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학이면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고 아름답고 편하고 적당하다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 풍수의 가장 좋은 이론이거든요. 풍수는 실증학입니다. 음, 풍수는 어떤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편안함은 그걸로 완성되는 학문이죠. 음택이든 양택이든 간에.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잣대로서 이것은 길하다, 이것은 흉하다. 예를 들어서 동사택에서 서쪽 방향은 흉하다. 또 서사택에서 동쪽 방향은 흠하다, 흉하다. 동서사택에서 또 음양이택에서 또 어떻게 해요? 양쪽에 해당되는데 주택을 짓고 있는 사람이 양쪽으로 또 크게 또 주택을 짓거나 더 뒤편을 더 크게 하는 것은 또 흉하다. 뭐 또 그러니까 반드시 앞부분을 뭐 넓게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된다. 이것이 좋다. 이런 이론들. 또 현공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해요? 주역에 의해서 주역 8개에 근거를 해서 예, 주역 8개에서 근거해서 거기에 주역의 K 이론에 딱 맞아야 좋다. 이런 이제 것들은 문화적
시대적 유행에 따라가는 데에서는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현대는 실제 그렇지 않아요. 현대는 어떻게 해요? 가옥의 형태를 어떻게 질 것인가? 가옥의 색깔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현대는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어떻고 형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전혀 뭐 말하지도 않고 논하지도 않다. 예. 또 가옥의 또 구조에 관해서도 또 별로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예컨대 어떤 형태의 가옥이 안전하고 건강에 유리하며 지붕의 모습과 색깔, 각방에 치장되는 여러 형태의 색깔이 인간의 내면 세계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주 뭐 크게 저 뭐예요? 예, 저 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크게 관심이 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우리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를 먼저 알려면 풍수를 하려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하는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 유행하는 문화를 알려면 그 문화가 지향하는 사상적 체계를 이해하고 그 사상이 수용하기는 사회적 성격을 우리는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회적 성격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말하고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인간의 특화된 사상적 정책점과 행동의 패턴을 얘기해요. 예. 이러한 이러한 저 이러한 행동과 패턴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원형을 이루고 그 안에 그 시대의 인간의 그 시대 인간의 고유한 정치적 기질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들이 어울려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대적인 유행을 만드는 겁니다. 현 시대 대대적인 유행은 자극적인 시각 효과가 대세이지요. 자극적인 시각 효과가 이제 대세입니다. 예. 현 시대 인간은 순간순간 변하는 시각적인 감각에 취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현대 인간은 시각적인 원리에 길들여져서 시각적 감각이 생각을 선도하고 행동은 시각적 감각에 의해서 통제되고 종속되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풍수는 이런 시각적인 문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대 이러한 흐름에 기인하여서 풍수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극대화하는 작업이 뭐냐? 그 중에 인간의 시각과 관련되는 것은 색깔입니다. 인간의 시각과 관련된 것은 색깔입니다. 예. 색깔이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간의 감각적인 기능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각은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생명체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이 감각적인 기능에는 과학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요. 예. 이러한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이 느끼는 오감에는 이러한 인간이 가장 기능을 중요시하게 느끼는 오감에는 뭐가 있냐면 미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예, 미각과 청각과 후각과 시각이 있습니다. 가장 이 오감에는 미각과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있거든요. 그 중에 미각과 촉각은 직접적인 감각에 따른 경험적인 산물이에요. 예. 미각이라는 것은 맛을 봐야 우리가 느끼고 촉각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지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각과
후각은 어떻게 해요? 간접적인 감각에 따른 경험적인 산물이에요. 예. 청각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후각이란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예, 느낄 수 있는 게 청각이고, 후각도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느낄 수 있으니까 간접적인 감각이죠. 예. 반면에 거리의 장단에 따라서 감각에 발생돼요. 그래서 예, 예. 간접적인 경험의 산물은 어떻게 해요? 후각은 어떻게 되죠? 후각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죠. 청각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시각은 직접적인 인과와 간접적인 인과, 예, 굴절과 투영인데 이걸 불문하고, 특히 거리의 장단에 따른 감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시각이라는 것은 지구로부터 백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소리는 들을 수 없어요. 예. 또 냄새도 맡을 수도 없어요. 또 맛으로도 알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지만 시각이라는 것은 백방년이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각은 또 시각의 초월적인 감각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이제, 그런데 색깔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동해요. 우리가 별의 색깔로서 구분을 하죠. 별이 하얀색이냐, 아주 빨간색이냐, 아니면 황색이냐, 이렇게 우리는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백광년 떨어지고 십광년 떨어진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것도. 그래서 이것은 오감 중에서 시각이라는 것은 실제는 공간과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시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어떤 색을 구별하는 게 시각이거든요. 예, 이 시각을 지배하고 있는 빛, 빛은 시간이죠.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것을 빛, 시간, 에너지가 지구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 무한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각을 지배하고 있는 빛이라는 에너지가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공간에 무한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제 색깔에 대해, 이 시각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색깔, 이게 빛이죠. 색깔이에요. 색깔. 색깔이 없는 사물과 생물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 사물이 색깔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색이야. 무색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투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물이 어떻게 존재해요? 어떤 생물이 있어요. 생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빛이 없어요. 그냥 투명해요. 투명한데 그 투명한 정도가 공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존재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고 해야죠. 투명 인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투명한 어떤 사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투명한 어떤 생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 아닌가요? 이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도대체 뭐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지요. 네.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어요? 풍수는 반드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게 풍수예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걸 얘기를 한다? 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요컨대 이제 실제 양택삼효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양택삼효 하시는 분들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 그냥 자기가 앉아서 무슨 자에 무슨 향에 집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자 신양에 집을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인자 신양에 집을 줬는데 그러면 대문 방향은 어디다 냈어요? 예, 대문 방향은
미방향에다 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주방은 어디다 냈어요? 아, 주방은 진방향에다 냈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또 안방은 어디다 냈어요? 어, 안방이요? 안방은 또 축방향에다 냈네요. 그래요? 이건 동사사태법으로 어쩌고저쩌고 따져보니까 좋네요. 가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좋네. 문제가 이거 상당히 크지요. 예. 또 현공도 이래요. 제가 다른 학문 까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음양이택도 다 공부했고 현공도 공부하고 동서사택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장점만 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세요. 그 한계점만 얘기하는 거죠. 현공도 그래요. 현공도 어, 어떻게 좌양을 어떻게 넣으셨어요? 아, 인자 신양으로 났어요. 그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8운이니까 9운이니까 내가 이렇게 쾌를 돌려보니까 왕성왕량이네요. 그러면 좋네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방 안에 앉아서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냐는 거지. 어떻게 풍수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기륭을 얘기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흡사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상을 봐준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관상을 본다는 것은 관은 볼관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생기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럼 관상이라는 것은 생기 모양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그 인터넷으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 사람은요 이마가 두 마리 튀어나왔고요 눈이 쫙 찢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cm가 찢어졌고 코가 오똑한데 한 그 오똑한 정도가 한 3cm 정도가 되고 양쪽 불이 불긋하게 올라왔는데 그 불긋하게 올라온 것이 코만큼 올라와 있고 입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좀 두툼하면서도 뭐 어떻게 생겼고 턱은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보지도 않고 그래 그것은 굉장히 부자가 될 상인데 그래도 그려보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조건을 그대로 그리잖아요 기형아가 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얘기하자는 거지.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시각인데 시각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색깔이라는 거지. 색깔. 예. 색깔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사물과 생물은 빛, 색깔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고 소통해요. 맞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거나 얼굴이 빨간해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얼굴이 빨간해진다면 공격을 하려고 하는 화가 났다는 표시죠. 피가 쏠려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얼굴이 하얀해졌다는 것은 갑자기 공포에 질려가지고 피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하얀해진다고. 이거 그 색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고 소통을 하는 거죠. 예. 실제 도다리 같은 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도다리가 모래에 앉아 있으면 모래 색깔로 싹 변해요. 예. 자기를 그 색깔로 방어하는 거죠. 근데 돌 위에 또 있잖아요. 돌 색깔로 또 변해요. 또 아니면 감태나 무슨 뭐 다시마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또 다시마나 감태 색깔로 변해요. 예. 색깔을 끊임없이 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과 생물은요,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고 소통해요. 물론 사물과 생물이 외부와 소통하는 방식에는 실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해요. 뭐 이것만 존재하겠습니까? 더 크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마뱀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이제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산 도마뱀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확 부풀려요. 예. 또 어떻게 또 바다에 사는
보거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확 부풀어요. 크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존재해요. 색깔을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것도 공간을 변화시킨 거죠. 크기를 변화시켰다는 공간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과 생물은 공간과 색깔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체를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로부터 방어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빛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이 직접적인 몸과 거래했다는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예. 하지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은 그래서 빛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은 직접적인과 거래했다는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거가 아니면 어떤 아프리카 사는 도마뱀이 자기의 몸을 크게 만들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린다고 보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겠죠. 밤이라면 더 안 보이겠죠. 그런데 빛을 통해서 만약 보여준다 하면 발광하는 빛,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발광하는 빨간 빛으로 보여준다, 발광하는 노란 빛으로 보여준다, 발광하는 흰색으로 보여준다, 발광하는 뭐 청색으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식별하기가 쉬운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이 사거리에 서요. 예. 사거리에 서서 빨간색이면 쓰고, 녹색이면 가고, 황색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정지를 할 때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색깔로 알려주죠. 무슨 뭐 크기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크기로. 뭐 아마 이렇다면 좀 곤란해질 거예요. 내 몸은 쓰고 새 몸은 가고 이렇게 얘기한다. 동그라미면 어떻게 지금 뭐 막 가도 되고 서도 되고 하는 때다. 이렇게 해서 도형으로 보여준다면 우리가 식별하기가 좀 힘들걸요. 예. 색깔이 가장 우리가 인지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변하기 쉽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등 체계도 색깔로 만들어 놓죠. 반드시. 예.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인간과 동식물이 빛에 반응하는 것은 색깔이 지니는 파장에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예. 색깔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각에 의한 것이에요. 예. 시각에 의한 것인데 색깔과 형태와 텍스처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이때 텍스처는 도시 경관에서 볼 때 영향력이 가장 양해해요. 텍스처라는 것은. 예. 형태는 도시 경관을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하지만은 색깔은 직접적인 자극으로 우리를 인간을 쾌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을 유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상을 좌우해요. 이렇듯 색깔은 인간의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동하는 거죠. 예컨대 여자가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색깔을 가지고 본인을 표현하죠. 아름답기도 하고 본인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본인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이 색깔이죠. 색깔. 예. 색깔이 인간의 문화생활을 선도하고 이 문화생활이 정말에서 우리 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 색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상권에서 풍수를 연구하지만 그 입지상권 안에서 우리가 비록 안 좋은 입지의 위치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 텍스처가 있는 거죠. 예, 텍스처. 예, 텍스처. 예, 이거는 좀 영향이 조금
약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형태예요. 어떤 그 집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경관을 어떻게 해서 짜임새 있게 할 것인가. 내가 조금 안 좋은 곳에 위치되면서 극복을 이제 하는 조건 중에서. 하지만은 색깔로 한다고 하면 금방 이것이 우리가 확 변화를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대 풍수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풍수가 어떠한 이념적에 사로잡혔던, 예, 과거의 풍수가 이념적에 사로잡혔던 어떠한 그 이론들이라면, 현대 풍수는 이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디에 현실에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변화를 해야 될 것이다. 예컨대 이렇지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젖었던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를 다시 놓거나 아니면 매매를 한다는 것은 형태를 바꾸고 색깔을 바꾼 일이다. 그러니까 현대 풍수에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인간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색깔이 동양인에는 어떤 영향을 갖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요한 측면은 동양인의 재래 문화에서도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어요. 색깔이 과거에,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과거에는 어떻게 동양인은 대상의 재래에는 예, 예, 아황색과 청백색, 예, 이런 백색, 혼색, 백색을 사용합니다. 예. 물론 그것은 동양의 오행 사상과 연관성이 있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오색이 지니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시공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황색, 청백색, 혼색, 백색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방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색깔에 대해서 이제 주자 의례는 제사에 여인은 흰색, 검정색, 청색, 노란색으로, 여인은 흰색과 검정색과 청색과 노란색으로 의복과 신발을 만들고, 네, 의복과 신발을 만들고 머리는 덧머리를 올려서 관을 산다. 이때 붉은색으로 수놓은 것과 진주와 금은 사용할 수 없어요. 여인은. 예. 왜 그럴까요? 여인은 음이기 때문에, 음이게 음에 해당되는, 약간 어두운 쪽에 해당되는 색깔이 흰색, 검정, 청색, 이제 노란색도 아주 밝은 노랑이 아니라 그런 노란색, 음에 해당되는 색깔로 의복과 신발을 만들고 머리를 장식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붉은색으로 수놓은 것은 붉은색은 양의 색깔이잖아요. 남자가 양을 써야 되니까. 또 진주와 금 같은 거는 아주 막 밝게 어떻게 해요? 확산되는 색깔이잖아요.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또 장자 옆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눈이 지나치게 밝은 사람은 오색을 어지럽게 사용하고 문체도 심하게 했는데, 예, 문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이 갖는 색깔이에요. 사물이 갖는 색깔, 예, 문양의 색깔. 예, 그것이 바로 예복의 황색과 청색을 술을 놓아 화려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예, 색깔에 관해서 장자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얼룩덜룩하게 막 빨강색, 아주 막 아주 환한 황색, 아주 그냥 아주 막 아주 그냥 확산되는 청색 같은 것을 아주 섞어버리면, 화려하게 하는 것은 눈을 지나치게 밝게 한
그러니까 눈이 시렵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 다시 설명하면 땅에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땅과 적합하지 않은 땅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변한다? 색깔을 변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색깔을 변하게 하는 게 뭐냐? 분위기를 변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분위기를, 예, 분위기를 변하게 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어, 만약에 인간이 풍수에서 풍수를 보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아 저기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또 저기는 인간이 꼭 뭐 살아면 좋은 곳이야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한계성을 갖는 거죠. 우리가 지구를 좁게 쓰는 일이죠. 인간이 못 살아갈 땅은 없습니다. 예. 알래스카에서도 에스키모인들이 살아요. 예, 적도에서도요,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막 그냥 태양이 불치도 쬐고 있는데 다 적응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현대 풍수는 인간이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좋은 땅이라는 거죠. 명당이 따로 없는 거죠. 실제로. 명당은 현대적인 명당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저는 뭐라 하냐면 현대풍수는 인간이 땅에 적응을 하고 땅과 조화로운 생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땅과 적합한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하고 그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론이 가장 중심이 뭐냐? 색깔이라는 거죠. 그 색깔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남한테 어떻게 해요? 주목을 받게 되고 남한테 주목을 받음으로써 사람을 끌어모으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상권은 점점 불어나는 거죠. 예. 현대는 이 색깔의 문화를 선도한다. 이 색깔이라는 것은 그냥 현대 와서 있어진 게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를 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에 관해서는 과거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좁은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지 제례를 지낼 때 뭐 홍동백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뭐 하고 결혼을 할 때는 뭐 오색 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관리의 의복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했다면 현대는 이것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내서 또 확장을 시켜가지고 어, 우리 실생활에 주거 공간에 직접적으로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공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좀 풍수의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좀 긴박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뭐 요즘에 계속 공주, 서산, 예산, 대전 뭐저 논산 지방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공주를 제가 이제 이렇게 금강변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공주 그 대교 바로 넘어가자마자 공주대교 넘어가서 또저 좌회전이죠. 좌회전을 해서 금강변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예, 아파트 두 동짜리가 져 있는데 이게 진지가 거의 한 20년이 됐어요. 근데 뭐 외따로 그냥 뚝 떨어진 곳에 큰 금강 앞에 아파트 두 동이 불뚝 또 뒤에는 높은 산인데 그냥 서 있어요. 그래갖고 평소에는 참 보기가 또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가 또 색깔마저도 또 흰색으로 칠해놔가지고 맨날 지나갈 때마다 뭐 저기는 무슨 뭐 혹시 뭐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되신 분들을 수용하는 시설인가? 아니면 저기는 무엇인가? 뭐 어떻게 저런 데서 살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뭐 그냥 외면도 신경을 안 쓰고 계속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그 흰색이 또 색깔이 발하고 또 일부분 군데군데 떨어져서 더 안 좋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흉가처럼 느끼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나가니까 아파트 외면을 색깔을 싹 칠했더라고요. 색깔이 약간 비둘기색으로, 비둘기색이라면 에, 회색보다 약간 조금 진한 색을 비둘기색이라고 해요. 그거하고 이제 청색을 적당히 혼합을 해서 싹 칠해놨는데, 지나가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어? 저 아파트 같으면 금강이 시원하게 조망이 되고, 문 열어놓으면 또 시원한 바람도 들어올 테고, 괜찮겠네? 또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어, 색깔의 힘이, 색깔이 주거, 그러니까 인간이 주거할 수 있는 땅과 주거하면 힘든 땅으로 결정하는 순간이지요, 실제는. 이 분위기가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현대풍수는 이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현대풍수에서 인간 심리와 인간 행동에 대한 이제 색깔론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해요. 실제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이것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줬던 인쇄물을 제가 이제 100%못 나가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거고, 이번 시간은 사실 이제 이거를 나가려고 생각했어요. 에너지는 우주와 자연을 구성하는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한 에너지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느낄까 하는 거죠. 인간의 에너지를 느끼는 방법에는 온도와 소리와 시각이 있어요. 인간의 에너지를 느끼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온도, 온도죠. 따뜻하냐, 차가우냐, 온도. 또 소리 있어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그냥 약하게 이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 소리로서, 뭐 소리가 크다면 에너지가 강하겠지요. 예, 예. 예. 또 소리가 작다면 또 에너지가 작겠지요. 예, 이렇게. 또 시각이 있어요. 시각. 시각이라는 것은 보는 거죠. 보는 거. 예, 보는 거죠. 예,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온도는 주로 인간이 감각에 의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거리가 멀거나 가까움, 장단에 따라서 한계성이 있어요. 어, 한계성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을 한번 우리가 온도로서 한번 해봅시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점점 뜨거워지만, 태양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뜨겁지가 않겠지요. 예. 만약에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태양을 바라본다면 한낮이 됐다 해도 우리 지구처럼 그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맞지요. 예. 온도는 예, 감각에 의지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놔요. 가까이 갈수록 따뜻해지고 나중에는 뜨거워진대. 멀리 떨어지면 춥지요, 언제. 그러니까 모닥불 주위에서 이렇게 자는, 이렇게 되겠지요. 예. 그런데 시각과 소리는 인간이 대체로 거리의 장단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예. 소리는 정말로 멀리 있어도 우리가 적응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죠? 우주에다가 커다란 접시 같은 어, 안테나를 막 작동을 하지요. 그래서 우주에서 날라오는 어떤 전파가 정말해서 소리지요, 소리. 예. 예. 보통 데시벨이 틀리긴 하겠지만, 레벨이 틀리긴 하겠지만, 그것을 막 이제 우리는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는 이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 에너지를 느끼면서 아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안한 게 뭘까요?
가장 편안한 게. 예. 가장 편안한 게. 느낌이 아는 법 중에서 가장 편안한 게. 예. 시각이에요, 시각. 시각에 의한 에너지의 인지는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시각에 의한.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에서 나는 소리, 온도는 뭐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테고, 소리는 막 그냥 우리가 안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전자기기를 통해서만 이것을 잡을 수가 있다 하면 시각은 우리가 어떻게 한 점의 별로 보이는 거지요. 한 점에. 예, 한 점의 별로. 예. 그래서 시각에 의한 에너지를 인간은 빛이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수단은 에너지를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수단은 시각이라는 거죠. 시각. 시각. 예. 빛의 색에 따라서 인간은 에너지의 강약과 성질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지요. 예. 빛의 색깔이 따라서 어떻게 별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청색이다, 흰색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에너지의 강약도 알 수 있고 그 성질도 알 수 있어요. 실제로는. 예, 예. 즉, 우주의 에너지는 자연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주의 에너지는 자연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 중에는 식물 중에 인간은 색에 가장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색에 민감해요. 예컨대 이제 개 종류 있잖아요. 개 종류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은 흰색과 검은색, 흑백으로만 구별한다 같이요. 예. 동물 중에는 이런 동물들도 존재하죠. 근데 인간처럼 막 그냥 미미한 색깔을 다 느끼는 동물들이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지 않을 거다. 예. 근데 인간은 아주 그 미미한 차이도 다 느낄 수 있어. 빨강도 뭐 여러 가지 빨강이 존재하지요. 인간한테는. 예. 아주 막 그냥 불처럼 해 빨간 색깔. 아니면 그냥 피의 빨간 색깔. 예. 또 아니면 또 진달래꽃의 또 빨간 색깔. 아니면 또 우리가 흔히 봉선의 빨간 색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지의 또 빨간 색깔. 여러 가지 빨간색도 인간이 수십 개 수백 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가장 민감한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인간이 빛에 가서 가장 민감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활 환경에서 색은 바로 에너지를 나타내고 에너지의 성질과 강약은 색에 따라서 나타난다. 색의 명암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체는 반드시 특정한 색깔을 받아요. 눈으로 보이는 형체, 사물이 색깔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색깔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색깔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귀신 얘기.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귀신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귀신은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에너지가 없는 존재다. 혹시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색깔로 안 보이니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무서워할 거 없다. 왜? 센 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어떻게 해요? 너무나 색깔이 강하면 우리 인간은 눈이 부셔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세다 약하다
단언할 수가 없는 존재지요. 예. 뭐 그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제 개인 생각. 뭐 여러분은 뭐 없다가 뭐 없는 거고, 예, 그런 거는 뭐 무시하고 살아가도 될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세계 발산이 강한 것은 에너지가 농축된 것이에요. 에너지가 농축됐으니까 세계 발산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과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홍색으로 변하는 거지. 사과가. 예. 바나나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지. 바나나가. 예. 색의 에너지가 농축된 것을, 예, 색이 아주 에너지가 농축되면 강하게 발산하는 거죠. 강하게 발산. 예. 우리가 서리태콩이 아주 잘 익으면 까맣고, 어, 또 깨도 잘 익은 것은 또 아주 까맣게 이렇게 보이고, 예. 또 우리가 또 가을에 들판이 또 황금색으로 또 노랗게 점점 더 노랗게 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벼가 잘 익었다는 또 반증이고, 예. 에너지가 발산이 강하다는 것은 농축된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계 발산이 미미하여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에너지가 이축된 것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농축된 것이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색은 에너지가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에너지는 스스로 활동하는 모든 물질과 비물질에 존재하며 이런 것들이 활동할 때 일정한 파장을 발산하고 그러한 파장은 대체적으로 물질에 따라서 독특한 색깔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예,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얘기하기 쉽냐면 아니 풍수를 얘기하는데 무슨 갑자기 에너지를 얘기해? 풍수에서 무슨 에너지야? 뭐 색깔을 얘기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풍수에서 이 색깔을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은 예, 풍수에서 색깔을 얘기하고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은 예, 바로 뭐냐면 이 풍수라는 것은 일정한 색깔을 잘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는 각각 색깔은 어떠한 고유한 힘을 갖고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그 에너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은 공간의 확장성과 공간의 이축성을 갖고 있으므로 밝은 색깔은 공간이 확장되는 거죠. 예, 밝은 색은. 예컨대 우리가 네모난 공간에서 불이 껐다 하면 공간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죠. 아주 좁게 되는 거죠. 근데 밝게 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공간은 다 보이는 거죠. 공간이 확장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런 에너지라는 것은 모든 물질과 비물질이 에, 에, 저 뭐야 에, 비물질에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막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활동할 때는 일정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런 파장은 어떻게 해요? 색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파장은. 이런 것들이 현대 풍수가 이제 지향할 점이라는 거죠. 왜 풍수하는데 무슨 쓸데없이 에너지 얘기하고 색깔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 풍수를 우리가 현대적인 유행에 맞춰 가려면 이 색깔이 갖고 있는 파장, 에너지가 갖고 있는 파장은 실제 어떻게 색깔로 나타나는데 이 색깔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 풍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동양에서는 에너지 즉 기는 에너지가 기지요. 기는 우주와 만물의 구성체이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모든 현상이에요. 기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은. 근데 이 에너지가 우리 인간한테는 색깔로 보인다는 거죠. 예, 예. 이것은 이제 동양에서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색깔을 보고 기후와 기상을 예측하고 인간사의 변화를 예언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동양에서는 어떻게 점성술이라는 수단이 존재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색깔을 봤어요. 별의 색깔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후와 기상을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사의 변화를 그걸 가지고 예언하기도 했다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고대인들은 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이 발산하는 색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기륭안을 점달하는 수단을 삼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금성이 흰색으로 변하면 나라에 병난이 일어날 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런 것을 보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새성은 목성이요. 예. 목성이 갑자기 빨갛게 막 변한다거나, 예. 아니면 화성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붉게 변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막 굉장히 더워진다는 이런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동양에서 이렇게 별의 색깔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별점입니다. 이런 걸 봐. 색깔 뭐냐면 색깔의 변화면 공간의 윤곽도 변해요. 색깔은 공간의 윤곽. 공간의 윤곽이 뭐냐면 색깔은 공간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색깔은 예컨대 저처럼 저는 좀 뚱뚱하지 여러분들 저 보셨죠?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검은색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약간 말라 보이죠. 근데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노란색을 입어버리면 빨간색을 입어버리면 더 뚱뚱하게 보이죠. 색깔이 확장성을 가지니까 공간이 확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지금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좀 회색이죠. 진한 회색. 이런 것을 선호한 이유가 어떻게 해요? 조금 어떻게 들뚱뚱해 보이려고. 예. 그래서 약간 뚱뚱한 여성들 좀 검은색 예, 좀 흰색 이런 것들은 음의 색깔에 의해서 공간을 좀 위축시키지요. 그래서 그런 색을 좀 선호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좀 마르신 여성들은 약간 풍성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요? 환한 색깔, 예, 뭐 주로 노랑 색깔, 환하게 보이잖아요. 붉은 색깔, 뭐 또 아니면 뭐 초록 색깔, 예, 양의 색깔 이런 것들을 또 가지면 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통통하게 보이겠죠. 예, 예. 예, 색깔이 변하면 공간의 윤곽이 변해요. 공간의 윤곽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느낌이 틀리고 이것이 정말해서 건물의 어떻게 해요? 형태를 우리가 편하게 느끼기도 하고 불편하게도 느끼게 하니까 풍수를 실제 하는 행위지. 예,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간이 식별될 때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의 특징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의 특징이 변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어떠한 이제 입지상권 풍수에서 어떠한 입지를 내가 조금 불리하게 선정이 됐다고 해도 색깔을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확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을 더 확장성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깔은 에너지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빛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현상, 무늬입니다. 예, 색깔이라는 것은 빛의 무늬예요. 그러니까 빛의 무늬가 어떻게 해요?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해요? 공간은 자꾸만 확장성을 갖고 있다. 색깔이 어두면 어둘수록 무늬가 어두면 어둘수록 어떻게 해요? 현상이 무늬니까 빛의 구체적인 현상이니까 공간은 자꾸만 위축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간도 크게 느끼게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이블을 갖다 놨는데 테이블이 검은 색깔 테이블이 가로 50cm, 세로 50cm 테이블과 또 노란 색깔의 테이블 가로 50cm, 세로 50cm의 테이블을 동시에 놓는다면 틀림없이 노란 색깔의 테이블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보임으로써 우리가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이 갖는 색깔, 건물의 내부의 색깔, 간판의 색깔이 현대 풍수를 어떻게 해요?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하고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색깔은 에너지 발생과 생성과 성장과 쇠퇴와 압축의 과정이 공간에서 일으키는 파장에 따라 발생하는 고유한 무늬를 말하는 겁니다. 색깔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발생하고 생성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압축의 과정이 그 공간에서 일으키는 파장에 따라서 고유한 고유한 형태의 무늬예요. 표현 형태의 무늬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어떻게 해요? 그 공간과 공간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생성시킬 수도 있고 발생시킬 수도 있고 성장시킬 수도 있고 쇠퇴시킬 수도 있고 압축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고유한 무늬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강약에 따라서 옅어지고 짙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에너지의 강약에 따라서. 에너지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짙어지고 에너지가 약해지면 옅어지는 거죠. 즉 에너지가 변하면 색깔이 변하며 그에 따라서 공간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셈이에요. 예. 그러므로 공간은 색깔을 식별할 수 있는 범위로 그 크기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색깔을 식별할 수 있는 범위로 그 크기가 결정되는 셈이에요. 우리가 깜깜한 방에 밤에 운동장에 서서 예를 들어서 100W짜리 전구를 들고 있었을 때는 우리는 100W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100W짜리 전구를 들고 있었을 때 예, 반경이 아니라 직경으로 얘기합시다. 직경 30m의 공간을 식별할 수 있다면 100W짜리의 100W라는 에너지가 빛이 직경 30m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식별하지 않는 공간은 우리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30W짜리 전구를 들고 있어서 직경 10m짜리 공간밖에 식별할 수 없다면 30W라는 에너지는 직경 10m의 공간만 우리가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공간은 색깔을 식별할 수 있는 범위로 그 크기가 반드시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깔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공간의 부피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요. 소리, 냄새, 진동, 폭발, 흡수, 빛 등이 에너지가 자신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에요. 에너지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예. 에너지는 소리로서도 나타나고 냄새로 또 진동으로 파장이에요. 폭발, 또 흡수, 빛. 근데 그 중에 에너지가 나타나는 이 빛, 색깔은
자연의 에너지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가장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뛰어난 방식이에요. 예, 뛰어난 방식.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이 나타내는 에너지의 발현 현상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은 이 색깔에 의해서, 색깔, 빛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노력해 한 사실상 생물체 아니면 물질들이 우주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주에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땅이라는 지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땅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나타내는 공식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냐? 색깔이지요. 색깔. 일단은 저 멀리서부터도 우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색깔로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색깔로서 반드시. 색깔은 물질의 생성과 수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물질과 생성은. 어떻게 해요? 색깔이 어두면 물질이 소멸되는 거죠. 색깔이 밝으면 물질이 생성되는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예. 특히 공간이 지니는 에너지의 질량은 색깔이 지닌 무늬의 강력으로 발현돼요. 예. 어떠한 공간에 에너지가 얼마큼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색깔이 지닌 무늬니까 색깔이 발현하는 어, 어, 색의 파장이에요. 색의 파장. 이 무늬의 강약으로 발현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빛은 물질로 이루어진 음양오행의 에너지가, 빛이라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음양오행의 에너지가 색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음양오행이 등장을 하네요. 예. 빛은 물질로 이루어진 음양오행이라는 에너지가, 예. 음양에다가 또 오행하면 5가지, 5, 20, 10가지죠. 10가지의 에너지가, 그 이제 10가지의 에너지라면 정말해서 이 중에서 병리를 하신 분이 있으면 십천간입니다. 가불병정무기 경신일계. 이것이 에너지가 색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색깔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그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색깔은 공간이지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색깔은. 예. 각각의 빛이 지니고 있는 색깔의 에너지가 정말해서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빛이 짓고 있는 색깔의 에너지. 즉 공간이 갖고 있는 색깔이 시간이라는 흐름의 척도가 돼요. 정말해서 공간에 갖고 있는 색깔이 시간이라는 흐름의 척도가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골방에 갇혀 있잖아요. 1시간이 굉장히 늦게 흘러가요. 1시간이 참 늦게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TV가 켜진 밝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 1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또 빨리 또 흘러간다고 느껴요. 실제로 시간의 이름은 똑같은데 우리의 느낌이지. 근데 풍수는 이 느낌입니다. 느낌이에요. 풍수는 느낌.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 풍수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은 빛의 색깔을 통하여 밖으로 다른 에너지와 교류하는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에 가장 민감하여, 즉, 이렇게 봐서 민감하여, 어떻게 보면, 비스물질 오염에는 가만 있을까요?
여기 있네. 내가 이것만 보고 얘기하고 복수한 거를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 기술은 하지만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서는 빛의 가장민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에 가장 민감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가장 많은 빛의 문익결, 그 중에서 인간은 가장 많은 빛의 문익결을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생명체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가장 많은 빛의 문익결을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처럼 아주 색깔을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생명체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생명체는 실제는 가장 빛에 민감하지요. 생명체는 실제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나 파충류 중에 빛에 의지해서 활동하는 생명체가 최고 많지요. 특히 나무는 빛의 의존성이 가장 많습니다. 나무는 물론 온도의 의존성도 많습니다만은 빛의 의존성도 나무는 아주 굉장히 많지요. 나무는 빛의 의존성. 또 특히 이 생물체, 포유류나 양서류냐 모든 생물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감각, 전파 이걸로 이제 움직이는 동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파충류에서 이제 뱀 종류, 온도나 이런 걸로 이제 뱀 종류. 근데 얘네들도 온도를 어떻게 느끼죠? 또 색깔로 느끼죠. 예. 또 아니면 이제 박쥐 이런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은 눈을 통해서 느끼죠. 바다에 사는 생명체도 문에 느끼기 때문에 이 색깔이 우리 인간한테 특히 뭐 이런 동물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한테는 색깔이 가장 민감하고 우리 인간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다 하얀색으로 한다든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저렇게 혹시 강렬되는 여성분들이 있으면 색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화장술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겠지요. 또 패션에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얘기해요. 풍수는 뭐하고 같은 존재다?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또 풍수는 패션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가끔 감히 해요. 예, 풍수에서의 색깔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서 주장하는 겁니다. 음. 인간이 에너지를 느끼는 방법 중에 시각에 의한 색깔로 인지하는 수단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수를 할 때는 실제는 이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으나 너무나 이기적인 면에 취해서 동서사택에서 뭐 생기, 오기, 연년, 육살, 화해, 복덕, 절명 기운해 가지고 뭐 생기방은 좋고 오기방은 나쁘고 절명방은 나쁘고 천을방은 좋고 복덕방 좋고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또 현국에서 또 흔히 얘기하는 뭐 왕상, 왕양이다, 상산, 하수다 이렇게 따지는 방법보다도 시각으로 보고 색깔로 인지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죠.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현대 풍수는 특히 이 현대 풍수가 건축물로도 옮겨오고 이 건축물이
부동산으로 옮기는 이 과정에서는 이 색깔이라는 것은 막대한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 색깔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기가 막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여인을 화장을 해서 내보내는 거와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것은 완벽하게 틀립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멋들어진 색깔의 양복을 단아하게 입혀서 우리가 면접을 내보내는 거와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보내는 것은 면접에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거죠. 예. 현대는 어쨌든 간에 보여주는 것이다. 예.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을 가장 보여주기를 잘하는 게 실제는 어떻게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기업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 식품회사들, 과자, 봉지의 색깔, 라면 봉지의 색깔, 예. 뭐 이러잖아요. 신라면 같은 거 블랙 봉지에 넣고 블랙 신라면 한 3배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맛은 뭐 별거 없더라고요. 저도 그 블랙 신라면에서 뭐 특별한 줄 알고 또 사서 또 라면을 좀 뚱뚱한 놈이니까 라면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을 블랙 신라면 한번 끓여 먹을 거야. 한 3배 비싼 것 같아요. 사다가 끓여 먹으니까 맛 별로 없더만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역시 기분 라면이 맛있더라고. 예. 근데 그 블랙에 속아버린 거지. 예. 색깔이에요 색깔. 포장지. 현대는 이 포장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용물도 중요합니다. 예. 포장지 좋고 내용물 나쁘면 안 되지. 예. 근데 일단 포장지가 좋아야 인간이 접근을 하고 관심을 있어 하고 그래야 내용물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내용물이 아무리 좋은데 포장지가 형편이 없어요. 색깔이 이상한 색깔이에요. 색깔 자체가 희끄무리한 색깔. 예, 그냥 막 똥색 흔히 얘기하나 흑색으로 돼. 내용물이 아무리 맛있어도 누가 그 손에 갑니까? 예, 이것은 도태되고 말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색깔이 엄청나게 이 풍수에서도 부동산에서도 건축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자 이겁니다. 예, 이거 반드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인간은 색깔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와 교류하고 소통합니다. 예,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만 있다 하면 이것은 성공한 것이요. 이것은 완벽한 풍수적 행위가 된 거예요. 풍수는 실제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작품이에요. 시간과 공간. 예, 시간과 공간. 바람은 뭐예요? 바람. 흘러가는 시간. 바람. 예.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뭐예요? 공간. 예. 근데 그 공간이 어둡다면 그 공간이 어두워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간의 확장성이 없지요. 이거예요. 예, 실제로는. 예. 색깔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와 교류하고 소통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요. 예. 시간과 공간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시 성공할 수 있어요. 색깔의 강약과 범위에 따라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강약과 성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누이 이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즉 자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발산하는 색깔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이고, 예,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 속에서 색깔은 삶의 이정표가 되고 질적인 척도가 됩니다. 색깔이 삶의 이정표가 되고 질적인 척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색깔이. 예, 반드시 중요해요. 그냥 여기 재개발 구역이니까 어, 내 그냥 내 건물은 소중하니까 내 건물 비싸게 더 많이 주세요. 자꾸만
그거 주장하지 마시고 건물의 색깔이라도 좀 아름답게 칠해 놓고 공간의 확장성을 가지고서 자 봐라. 옆에 건물은 색깔도 우중충하고 낡았는데 내 거는 새 거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거는 다만 1억이든 2억이든 더 쳐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강변해야 되는 거지요. 예. 우중충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건물은 밝은데 다른 건물보다 더 밝게 해두려면 뭐 이게 뭐 맞는 얘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나무도 다 보상이 나오잖아요. 혹시 제가 왜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무도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거름을 줘야겠지요. 예. 아름답게 색깔을 어떻게 푸른 색깔로 그냥 만들고 나무 다 말라져 가는 나무 그냥 저 뭐 이파리가 다 말린 나무를 갖다 들이대고 이거를 보상을 해 주세요. 이거 죽은 나무를 왜 보상해 줍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무의 색깔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나 이거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장을 해야죠. 예.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예. 혹시 인삼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삼밭이 수용이 돼서 이걸 개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삼을 캐내게 됐다면 인삼의 어떤 저 뭐야 싹의 색깔을 아주 정말로 그냥 그냥 녹색이 그냥 쫙 일어나게 해 가지고 이 인삼은 말이야 내가 비록 뭐 3년 됐지만은 뭐 5년 됐다고 주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뭐 5년 된 인삼을 뭐 이거 개발하니까 거름도 안 주고 뭐 관리도 안 해서 형편없이 만들어 갖고 그냥 3년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하면 그거 보상 안 주는 측에서 이거 3년 된 거 아니에요? 서류 좀 갖고 와 보세요. 뭐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색깔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정표예요. 실제는 질적인 척도가 돼요. 잘 먹고 건강한 놈이 얼굴이 붉고 밝은 거예요. 반드시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동물도 여러분들 동물 보면 잘 먹인 동물들 보잖아요. 크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털의 색깔이 짜르르 하고 윤기가 흘러요. 예, 질이지요, 질. 예. 반드시 이 색깔이 우리를 많이 결정한다는 거 우리가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이 풍수에서 색깔 얘기를 하면 풍수를 정통적으로 하신 분들 아니면은 너무나 고정적인 풍수 하신 분들은 무슨 뜬금없이 풍수에서 색깔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저도 이 풍수라는 학문을 20대부터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왔어요. 지금 나이가 64입니다. 이 공부한 지가 저도 한 40년을 한 곳만 팠어요. 결론이, 결론이 현대풍수는 여기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조를 뭐 안 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현대풍수 특히 여기는 부동산학과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풍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분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색깔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의 내면을 움직이고 공간의 확장성을 갖고 오고 그러므로 타인의 주목을 받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외부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으로써 비록 내가 불리한 땅에 위치된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색깔을 이용하는 방위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흉한 공간을 편안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창출되는 것이에요. 예, 예. 흉한 공간이 흉한 공간은이 아니라 흉한 공간이 예. 이러한 색깔을 이용해 갖고 예. 색깔을 이용해서 방위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방위의 에너지를. 예. 방위에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 동쪽에는 청색이라는 청색깔, 그 청색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남쪽에는 붉은색의 에너지가 있고, 예.
서쪽에는 흰색의 에너지가 있고, 북쪽에는 검은색의 에너지가 있고, 중앙에는 황색깔 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쓰는 것은 어떻게 해요? 뭐 별일 아니지. 우리 변할 이유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서쪽의 흰색에다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미해요? 예, 빨간 색깔을 계속 가미를 한다면, 예, 어떻게 해요? 흰색은 어떻게 해요? 점점 홍색을 띠겠지요. 아름다운 홍색.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청색에다가 동쪽의 청색에다가 우리가 노랑 색깔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해요? 연녹색으로 막, 청색은 조금 약간 어둡잖아요. 근데 연녹색으로 막 더 아름답게 변하겠지. 더 아름답게. 예. 빨간색에다가 우리가 또 황색을 막 계속 섞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주황색으로 또 우리가 더 편한 색으로 이제 변해오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이용해요. 방위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흉한 공간이 편안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우리는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주목해야 하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므로 색깔은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색깔이 공간을 변화시키면 시간은 다시 설정되고 에너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 색깔이 공간을 변화시키면, 예, 어떻게 공간은 다시 확장성을 갖고, 이 확장성을 가진 공간에서는 다른 빛이 발산되니까 시간은 다시 설정이 되고, 그래서 에너지는 또 다르게 흘러갑니다. 반드시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풍수 7주자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주문할 거는, 이제 우리가 8주차는 우리가 이제 수업이에요. 8주차. 아니, 8주차는 이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여기 이제 여기는 뭐 쭉 하는 이제 이것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 쭉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 뭐야 다 한번 읽어보시고,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줬던 여러분들 프린트물하고 또 오늘 그 뒤편에 나왔던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드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시든지 이렇게 보셔서 잘 읽어서 제출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거는 이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시험에서 제가 다시 설명할 텐데, 그것을 잘 정리를 하셔갖고, 많은 부분을 정리하지 마시고, A4 한 장 정도, A4 한 장 정도, 약 11포인트 정도로 쓰는 분량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수험에, 그러니까 8주차 중간 시험에 대체로 하기로 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8주차 거는 시험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또 이번 또 7주차 수업에 과제도 있고 퀴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풀으시고 또 이거를 또 수강하셔야 여러분들 좋은 성적이 나가니까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얘기 들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